안녕하세요. 별 잃는 사탕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양이, 강아지, 애완동물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이번에 들려드릴 내용은 19, 21라는 고양이 관련 웹툰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풋풋한 청춘의 색깔, 그리고 고양이. 네 번째 이야기, 19, 21. 이번에 소개해드릴 웹툰은 19, 21입니다. 보통 동물과 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 웹툰의 주제는 사랑이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양이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히려 흔하지 않은 웹툰이기에 추천해 드립니다. 이 작품은 스토리 작가인 요한님의 해박한 지식과 제나님의 눈을 뗄 수 없는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분 다 아주 엄청난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요한님의 작품은 색으로 말하다를 보고 굉장히 즐겁게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 작가님은 자신의 스토리와 어울리는 그림을 아주 잘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도 이런 내용에는 이런 그림이 딱 알맞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외에도 웹툰에는 단순히 흥미로 즐기는 웹툰 외에 다양한 교육이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독자들에게 지식을 전달시켜주는 형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너무 교육에 치우치면 웹툰이 재미없어지기 마련인데, 요한 작가님은 지식을 주입시켜주는 웹툰임에도 불구하고 흥미있게 끝까지 보게 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전개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자잘하고 해박한 지식을 내용에 담아주니 일석이조 같네요. 그림을 맡으신 세나 작가님의 그림은 상당히 독자들로 하여금 하염없이 예쁘다 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그림입니다. 한눈에 봐도 캐릭터들이 눈호강을 하게 만드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림 자체가 너무 예쁘고 마치 순정 만화에 깔끔한 컬러를 입혀놓은 느낌이라 보는 내내 캐릭터에 감탄하게 되고, 또 작업 과정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배경 또한 신경 써서 작업하시는 부분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완벽한 하나의 그림을 감상하는 느낌을 들게 하네요. 그리고 제목을 꽃 이름으로 하는 것은 스토리 작가님의 생각인지 그림 작가님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이는 꽃 그림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앞서 말했듯 고양이에 관한 웹툰인데요. 그 외의 주제들도 사랑과 스토리가 있지만 부수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수적인 주제라도 스토리의 영향을 적절하게 녹여주면서 흥미진진한 전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한님의 스토리 작품을 보면 교육적으로 만든 웹툰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이도 분명히 사랑의 스토리라고 보게 되면서 현재 고양이의 실태가 이렇구나 하는 부수적인 주제로 이해하면서 전개를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에 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길가에 야옹야옹하며 밤새 울어대는 고양이를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을 한 번씩 보게 되면 고양이 귀가 조금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개와 성격이 많이 달라 집을 나가버리는 고양이가 훨씬 많은데, 고양이에게는 야생성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길고양이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유독 고양이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 이유에 대한 거라 생각합니다. 쓰레기 봉투를 뜯어 식량을 얻게 되고 밤새 울어대는 고양이들 덕에 고양이를 좋아하던 사람들도 고양이를 혐오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웹툰의 주제 중심인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는 게 바로 TNR입니다. 적어도 고양이의 발전기 때문에 소란스럽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을 위해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 소란을 잠재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중성화 수술을 2번 받지 않기 위해 귀를 조금 자르는 것으로 표식을 남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쓰레기는 분리수거통에나 넣을 수 있기도 하고, 고양이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쓰레기 봉투를 뜯는 것은 사람의 조심성으로 조금씩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우리의 일상생활에 고양이가 있음을 몹시 불쾌하고 짜증나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양이 또한 생명이고 그들의 야생의 영역에서 저희가 발을 들여버린 것이니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이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 웹툰의 이야기의 필요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죠? 고양이나 강아지가 길에 나뒹구는 게 불편하다고 여겨 무차별적이나 장난으로라도 죽이고 차버리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사람들과 고양이를 비롯한 생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 대립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과연 의견 대립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짐승은 가여운 생명체이고 같이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아마도 고양이를 인용한 것은 앞서 말했듯이 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생명체이고 그렇기에 독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얻어내려면 고양이를 주제로 삼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인공의 길고양이를 아끼는 마음과 아파트 주민의 한 어머니와의 대립으로 이 웹툰은 갈등을 전개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바로 이해관계인데 아마 사람들은 모두 하나씩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 이상의 취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간에 자기가 싫어할 수 있는 것도 남들이 취미가 된다면 그 이해관계에 대해 조금 더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고양이 이외에도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과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웹툰 제목이 19, 21인 것은 여자 주인공 나이가 21이고 남자 주인공 나이가 19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주인공의 안타까운 사정이나 남자 주인공의 포텐으로 조금 더 즐겁게 둘의 꽁냥꽁냥 과정에서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겠네요. 작화의 특징으로 웹툰의 컷이라는 한 컷이라는 만화의 한 장면이나 말풍선이나 사람 혹은 사물들이 틀을 깨부시고 틀 밖에서 그려지는 부분이 웹툰을 보면서 답답하지 않고 시원한 느낌을 주게 하는 것도 이 그림의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 드릴 것은 19입니다. 19살 주동이는 느긋하고 즐겁고 다소 활발하고 깨방정이 높은 남자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19살 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얼른 20살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남자 주인공은 적어도 19은 느긋하게 보내면서 청춘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동이는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또 무엇을 하며 지낼까 하는 하루에 젖어있는 남자 주인공이라면 여자 주인공은 21인 이윤 21살입니다. 그것도 그냥 21살이 아닌 수능 이틀 전날 교통사고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재수를 해버리게 된 21살입니다. 그 1년도 죄지은 사람처럼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허무맹랑하게 날려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갈등을 표현하게 됩니다. 나이가 서로 다르지만 둘 다 청소년이나 다를 바 없기에 여자 주인공의 나이는 이미 성인인 어른이죠. 성인이라도 접어드는 단계인 20과 19 사이의 수능 날인 하루로 인해 대학생이 될 수 없어 힘들어하고 있는 여자 주인공과 이제 성인이 되기 전 청소년을 누려 즐거운 남자 주인공의 텐션은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 너무 다른 둘의 접점이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 둘은 조금 소심한 여자 주인공에게는 고양이가 잘 따르지 않고 애정과 사랑으로 고양이에게 다가가는 활기찬 남자 주인공 일대 고양이들이 다 따를 정도로 고양이에게 친절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관심으로 동이와 유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서로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매일매일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다음날을 약속하며 은근히 작업을 거는 동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인 채를 즐기려고 하는 동이의 대화는 윤희 대화에는 공감이 생기기 힘듭니다. 분명히 아직 1년을 가지고 있는 동이는 행복해 보이지만 그 즐길 수 있는 1년을 잃어버린 유는 괴롭습니다. 하지만 동이의 텐션 앞에선 모든 것은 얄짤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동희는 이미 어른인 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고양이에 대한 접점으로 그리고 스물의 공백으로 이야기를 꼽히고 로맨스를 꼽히는 중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윤은 고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한 아파트의 아주머니의 질책과 질타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길고양이에 대한 불편을 윤에게 털어놓으며 밥을 주지 말라고 하고 고양이를 처분하고 싶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소리치게 됩니다. 지나가던 동희는 그 소리를 참지 못하고 버럭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 아침 밥을 주며 같이 지내던 고양이 중 하나가 로드킬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1와 19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청소년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인 자신이 살펴주던 고양이가 죽어버린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 되겠죠. 아마 동희는 자신의 능력만 되면 보살펴 줄 수 있었을 고양이들이 죽어버린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생명이 중요한다 한들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계속 맴돌게 하는 것도 자신이 고양이를 좋아하지만 고양이를 내쫓아 버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측면은 분명 존재하지만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또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고양이가 질타받는 것은 취미로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명이 질타받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물건은 간직할 수 있지만 생명은 함부로 간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아끼는 것이 하나둘씩이기 때문에 이해와 공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지라도 그래서 윤희는 생각합니다. 길가에 피는 꽃을 관리하던 아파트의 아주머니를 그리고 그게 매일 관리하고 물을 주는 아주머니의 애착임을 윤희는 자신의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주머니가 그 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이해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주머니를 찾아가 인사를 드리고 꽃에 대해 말을 하고 또 아주머니의 꽃에 대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와 이틀 또 며칠이 지나게 되며 아주머니와 윤희의 이해관계가 성립됩니다. 자신이 가꾸던 꽃이 그저 집 앞의 골목의 꽃이지만 자신이 가꾸는 것으로 고양이도 윤희를 좋아하는 고양이라 챙겨주는 것임을.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양이를 챙겨주는 동희와 윤은 서로 고양이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하루하루 이야기거리로 삼아 이야기를 하며 관계가 깊어지지만 이미 수능 공부를 더 늦출 수 없는 윤의 감정과 이제 19이라 이리저리 여행가고 떠나며 놀 생각을 하는 동희의 사이에 연애 감정을 싹 틔울 수 있을지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있음은 확실하지만 윤희의 걱정거리와 심란함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다시 고양이로 넘어와 동희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바로 여행에도 있지만 길고양이들의 TNR을 한 명 한 명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어도 자기가 사랑하고 밥을 주던 길고양이들이 사람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게 수술을 꼭 시켜주고 싶은 것입니다. 동희가 아는 고양이 카페의 점장분에게 많은 도움을 구하고 윤희와 동희는 많은 지식을 알게 됩니다. 점점 더 해결돼가는 해결책이지만 이미 넌슬에 고백을 해버린 동희는 당황하는 윤에게 거절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인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선수를 칠까 걱정하는 동희는 조금 더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그건 그렇지만 해결되어가는 고양이의 문제와 본인의 문제는 별개이고 그에 대해서는 기쁠 뿐입니다. 넌슬에 아주머니와 함께 고양이와 화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윤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 조금 더 너그러워졌고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윤이 화단의 꽃을 좋아하고 즐거워진 만큼 아주머니도 고양이가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척척 해내는 윤을 보며 조금 더 애정을, 동희는 윤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조급하지만 동희는 한 번 더 윤에게 고백하게 되고 좋아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윤은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1년을 다시 되찾기 위해 수능을 보아야 되는데 내가 이래도 될까? 과연 내가 지금 연애와 사랑을 해도 될까? 이 고양이를 책임지려고 애써도 될까? 21이지만 아직 마음은 청소년인 윤에게 조금씩 책임감이 밀려옵니다. 동희를 너무나 좋아하지만 그 감정을 거절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파옵니다. 아마도 청소년이기에 많은 걸 할 수 없고 어른들의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을 윤에게 이입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윤과 동희는 서로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됩니다. 쓸쓸한 마음을 달래줄 틈도 없이 고양이는 아주머니의 아이에게 해코지를 당하게 됩니다. 윤과 동희가 가장 아끼는 고양이들을 돌로 쳐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고 아무리 한 개인의 마음을 움직인다 한들 모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고양이는 싫다고 저딴 건 빨리 없어져 버려야 한다고 내내 말을 듣던 고양이한테 물려 상처가 나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아주머니의 아들이 윤과 동희의 가장 소중한 길고양이를 해치게 됩니다. 아주머니와 윤의 잠시간의 눈 마주침으로 이 장면의 모든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길고양이는 병원에 가게 되고 동희와 윤은 안심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길 아주머니가 윤을 매우 걱정하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모지게 소리친 말과 자신의 꽃의 소중함을 알아준 윤에게 그리고 꽃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게 될 수 있다는 고양이에 대한 미안함으로 고양이도 자기가 꽃을 사랑하는 만큼 애틋한 만큼 아이에게 고양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요한 작가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으니 눈길이 가고 생명이기에 해코지하면 안 되는 것. 그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위하는 생명이 아니라고 막대하고 죽이고 해코지하는 것이 그런 분들에게는 소중한 것이면 어떻겠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모든 관계의 균형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에 윤은 생각합니다. 21가 돼서야 소중한 것을 보고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하단 것을, 그리고 그렇기에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가 제일 중요하며 19은 동의도 좋으며 21인 자신도 놓친 1년은 허무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균형은 시간이 아닌 순간에 정해진 것을, 그리고 수능을 끝내고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나 동희와 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21부작인 19, 21는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스토리의 교육성과 내용이 적절하게 윤과 동희에게 어우러져 있어 거부감이 안 나타나는 웹툰입니다. 전달하려는 내용이 오히려 너무 많아 자칫 루즈해지기 쉽지만 요한 작가님은 짧은 21부작임에도 그 상황과 연출 하나만으로, 그리고 제나님의 그림의 표정 하나만으로 작품의 모든 감정을 한 번에 받게 해줍니다. 길다란 컷 속에 담긴 하나의 갈등, 컷 하나로 이 등장인물들의 모든 감정이 가슴 속에 와닿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리고 요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전하려는 내용이 전개에 자연스럽게 녹아있어 따로 유출을 하지 않고 글이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을 안 하고 보더라도 마음속에 무언가 꽉 차는 느낌입니다. 앞에 말했던 스펙트럼 분석기와는 180도 다른 종류의 느낌입니다. 이 19, 21의 작품에는 제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체가 딱 맞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내내 미소 짓게 만드는 동희와 윤의 관계는 참 풋풋하고 아름다웠던 우리들의 추억인 청소년기의 사랑을 아주 잘 그려낸 것 같습니다. 따로 고양이를 빼놓고 동희와 윤의 갈등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부분만 그렸어도 아마 좋은 로맨스 웹툰이었을 것입니다. 그 갈등 관계의 정점인 고양이에 대한 갈등을 놓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입할 수 있는 무언가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웹툰은 드물 것 같습니다. 요한님의 개인적인 고양이 사랑이 들어간 작품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니 코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님의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아주 뜻깊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가 소중히 여기게 되는 무언가에 대하여 공정과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양이들이 안쓰럽게 해코지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다른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그것을 해코지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개인과 공동체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해를 한 번에 21부작 안에 자세히 풀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남들에게는 다르게 비쳐 보일 수 있는 만큼 남이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자신이 무심코 해코지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더더욱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공존해야 할 존재임을. 고양이로 인한 이해관계,